어떻게 아이들에게 과학적 사실들, 그것에 어떻게 흥미를 갖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문학책, 또 스토리가 있는 책을 읽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예전에 이제 그림책을 읽다가 이제 글씨가 많은 스토리들. 그런데 이제 스토리가 없는 책, 사실들, 객관적 사실이라든지 과학적 사실이 담긴 책을 읽을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됐는데, 사실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찰하잖아요. 근데 그 호기심이 실험 끝나면 없어져요.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들, 어려운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냥 호기심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은 얼마나 멀까? 그렇죠. 별은 얼마나 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달보다 별이 클까? 이런 이제 대화를 통해서 궁금증을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근데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대신에 책을 찾아보는 거죠.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죠. 화학 좋아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거의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다 놉니다. 저는 과학책들을 이렇게. 물론 이건 아이가 빌려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선택하도록 하죠. 이런 책을 볼 것인지. 어느 날 제가 이제 문득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봐요. 아이는 관심이 없으니까. 비밀스러운 주문? 뭐지? 와.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책이 이제 며칠 동안 잠자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질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기 중에 있던 질소가 지금 공기 중에 몇 퍼센트 있냐면 거의 78% 가장 많거든요. 그 질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까지 되는지 신기하다 이러면서 질소가 땅으로 들어가네, 비를 맞아가지고 번개도 치네 이러면서 그 질소를 식물이 이용해가지고 단백질도 만드는구나.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또 단백질도 만드는구나. 똥으로 또 나오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갑자기 하면 애가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읽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탄소가 이렇구나. 생김새하고 어휘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멍멍이가 어떻게 1%이니? 탄소는 18.5%, 황은, 마그네슘은, 칼슘이 생긴 거 이렇게 이제 하얀, 네, 이렇게 고체덩어리잖아요. 마그네슘은 저런 방식으로 생겼고, 황은 저렇게 노랗게 생겼고, 이게 황이 이제 개의 털이나 발톱, 피부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질소, 염, 수소, 그 다음에 망간, 요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그런 강아지가 지금 산소가 65%구나. 칼륨도 있고. 이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 혼자 있을 때 보더라고요. 네. 조금씩 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강아지가 산소가 65%나 있던데 정말이야? 그러면 자랑하듯이 뭐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해요. 인도 있고 황도 있고 다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은 그림이 많거든요. 근데 자연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 저는 과학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오묘한 진리, 그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확대된 그림들을 보여주거든요. 작은 동물이 아주 확대해서 보면 이 현미경으로 보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놀랍죠. 바구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 동물들. 처음에는 뭐 이것에 대해서 크게 쭉 둘러보더니 관심을 별로 안 갖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을 펼치더니 이 집게벌레, 개미, 좀도 무시무시하네요. 주면들이 자이언트진에 갑자기 꽂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부분에 책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 꽂힐지는 부모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시를 하는 거죠. 아이가 책을 읽을지 말지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과학책을 5권 정도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아이가 읽는 책은 한두 권밖에 안 되고 한두 권 중에서도 특정 페이지 위주로 봐요. 자이언트진에 꽂혔어요. 그럼 자이언트진의 모양을 봐요. 자이언트진의 꼬리 끝에 있는 다리, 또
몸통 마디, 그 다음에 발톱에 치명적인 독이 있다라는 거죠. 발톱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이언트 지네는 영어로 giant, giant하고 centipede라는 CENTIPED 요걸 알아내요. 그리고서 이제 같이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거는 이것이 지금 새를 잡았어요. 새를 잡으면 먹었어요. 핀치새예요. 근데 핀치새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곳에서 동영상을 찾아줘요. 제가 보세요. 유튜브에서 자이언트 센티피드를 검색해요. 그러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같이 보는 거죠. When you hunt bugs, you look in depressions, you look everywhere because they're everywhere. 진해. Beetles flying tonight. 이러면서 뭘 보냐면 아이한테는 또 영어로 돼 있네. 영어 공부를 해야 좋은 컨텐츠들,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영어 공부 해야겠지? 이런 이제 자극도 좀 주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동영상으로 된 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유튜브 보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핀치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자이언트 지네가 여러 이제 동물들을 잡아먹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좀 끔찍하지만 아이는 끔찍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즐기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자연에 있는 동물들, 생물들, 현상들, 또 과학적인 어휘들을 접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어휘나 개념들은 자꾸 접하면 접할수록 아이가 편안하게 느껴요.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너 산소 아니? 이랬더니 산소는 다 안다고 그래요. 산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탄소는 아니? 탄소는 또 모른다고 그래요. 왜? 제가 볼 때는 산소의 개념을 안다와 탄소의 개념을 안다 사이 큰 차이가 없는데 아이가 안다고 느끼는 것들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산소는 그냥 호흡할 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럼으로써도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안다고. 그러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다,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어떤 학습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문을 닫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꾸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가 아니고 학문에서 쓰는 컨셉, 개념, 어휘들을 조금씩 자꾸 접하게 해줘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책을 통해서 해주고 또 추가적인 정보는 동영상을 좀 보여주고 같이 찾는 거죠. 인터넷으로 좀 찾고 또 대화를 통해서 많이 더 지식을 좀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호기심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꼭 답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뭐를 질문한다 그러면 되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지네가 혹시 까치도 잡아먹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생각은 어때? 까치를 잡아먹을까? 네 생각은 어떤데?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러면 실제 다른 동영상을 보면요. 새가 지네를 잡아먹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새가 힘이 센가? 독을 물 수가 없나? 뭐 이런 이제 추가적인 어떤 호기심을 해결하고 뭐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과학에 대한 어떻게 하면 문학이나 스토리 위주의 책만 읽던 아이를 과학적 사실이나 그런 책을 읽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